한국종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를 해드리면 한국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동아시아 종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종입니다. 종을 제일 먼저 동아시아에서 만든 건 당연히 중국인데 중국을 넘어서는 게 한국종. 그리고 여러분이 쓸데없이 쓰는 그런 단어, 그런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인생 종친다. 그 종은 마칠종자입니다. 마칠종자. 그런데 발음이 같으면 그런 말장난을 옛날에 한문 어투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남아있는 게 돈가스 할 때 돼지. 그래서 돼지 저금통이 유행했었던 게 돈 들어온다. 그리고 돼지 꿈을 꾸면 뭐 복권을 산다는 둥 뭐 하던 게, 그러니까 그 돼지가 돈이라서 그래.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장난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 들어온다 하고 할 때 그 박쥐복자를 가지고, 그래서 박쥐를 가지고 날아가는 모습으로 해놓으면 날라서 들어온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박쥐복자가 있어요. 박쥐복자. 그래서 박쥐 디자인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을 사자를 피하는 거. 죽을 사자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F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에 대한 깊이, 그러니까 인생 종친다 이러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요즘 그런 게 뭘 되냐,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들이 계속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는 그 쓸데없는 뭐 꼭 맞는 건 아닌데 쓸데없다고까지는 하기는 좀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가 있어. 그래서 어른들이 예전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정적인 요소들을 먼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면 재수 없게 그런 얘기한다. 재수 없게 좋은 일 있는데 말이야. 재수 없게 그런 얘기. 말이 씨가 된. 입이 방정. 아니야. 많이 쓰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그런 표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문화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중국 우리나라 에밀레종 그 조그만 모델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90년대 후반이었었어. 그렇게 해서 그게 이렇게 약간 뭐 미니어처라고 해야 되나 뭐 모르겠다. 뭐 얼마나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도 하나 샀었거든. 2만 원. 그 당시 2만 원. 나 샀었다니까. 그냥 종치고 이렇게 있었는데 종도 처집니다. 그게 한동안 유행했어. 그래서 그거를 기념품이라고 중국 선생한테 이제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중국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교환 교수도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렇잖아. 불교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그게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이렇게 교류하는 게 적은데 동양 철학은 유교잖아. 그러면 중국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일이 더 많지. 그래서 제가 까딱했으면 제가 유교를 중국 가서 유교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갈 수 있었어. 우리 선생님이 불교하지 말라 그랬어 나한테. 나한테 불교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 선생님이 유교하라 그랬어. 스님은 주역이나 이런 데 아주 자질이 좋으니까 주역을 하면 참 좋겠다. 불교는 어차피 민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먹고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걸 해서 어필해야지. 민 사람이 불교 얘기한다고 더 먹어줄 것 같으냐. 자기가 추천해주면 북경대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아는 선생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중국말을 못하는데요. 괜찮아. 내가 얘기해주면 괜찮아. 그게 중국의 관시라고 이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뭐 의리 뭐 이런 거 있어. 관계 우리식으로 말하는 관계. 그래서 괜찮으니까 대신 돈을 좀 준비해야 될 거라고. 걔네가 그걸 원한대. 구체적인 액수도 얘기를 해줬어. 그 정도 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그리고 저 수업 따라가기 힘들고 이러면 방학 끝나고 날 때 테레비 같은 거 하나씩 사갖고 들고 가고 이러면 된대. 참.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뭔 얘기가 있었냐면
한국 학생을 지도제자로 받으면 집안의 가전제품이 망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가이드를 대학 교수들이 나왔어요. 우리도 그때 가보면 그러니까 대학 교수나 강사급들이 공산주의가 선생들을 그렇게 대우를 안 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박봉이야. 그래서 알바로 원래 못 사는 나라들은 외국인 만나는 쪽이 돈이 좀 세요. 페이가 세. 아니 뭔 뜻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이드를 초반에 중국 갔을 때 가이드 만났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굉장히 야 쟤는 됐다 열심히 하는 애다 이랬더니 한국 사람 한국 인솔자가 말해 제 전공자 교수예요. 어떻게 저걸 제가 알지? 아니 우리도 그쪽에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포스가 남달라. 아니, 일반 사람이 알 수 있는 단계가 있고 공부를 한다 그래도 일반 사람이 전문 영역을 알 수 있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갔으면 또 북경대 갑자기 또 북경대로 돈이 없어서 못 갔어. 맞추라고 하는 돈이 없어. 그리고 한 번 맞춰서 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어떻게 넣어야 되고 하는데 먹고 죽을 애도 없었어. 왜 돈이 없었겠어? 중동 전쟁 때 집이 망해서 중동 전쟁 때 집이 망해서 내가 그래 지금도 내가 저 유대 저놈들 때문에 내가 그래 영국하고 유대를 싫어해요. 그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영국 놈들이 장난쳐가지고 시작된 거거든. 그게 참 안타깝지. 안타깝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원래 주역 전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역에 감이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맞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불교 공부도 해보면 제가 중관 쪽, 그 다음에 선 쪽 이런 게 저한테 적성에 잘 맞아요. 그게 이렇게 통밥 이런 쪽이거든. 약간 신기 뭐 이런 아니 뭐 신기는 아닌데 이렇게 딱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하면 예술적, 미학적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막 답이 아구가 이렇게 막 계산식으로 수학처럼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큐에 가는 게 있어. 딱 이렇게 그게 이제 말할 때는 약간 역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모범생 이미지는 아니잖아. 모범생 이미지면 그건 불교로 얘기하면 인도 불교로 얘기하면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유식학. 그건 이제 막 정신을 분석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짜맞추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리고 중국 철학으로 얘기하면 성리학 이런 계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답답하고 저거 쫌생이라고 얘기하거든. 아유 저 꼬꼽쟁이들, 아유 저 좁쌀 같은 것들. 사람이 크게 통째로 이런 걸 봐야지 말이야. 어디 좀이라야 따져가지고 아이고 씨. 다음 생에 쌀벌레로 태어나라 씨. 딱 이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자유인이잖아. 자유인이잖아. 그래서 당신이 그 종 유행에서 종을 선물을 자기 아는 그 교수한테 종을 선물해 줬더니 낙꽃이 변하더라. 낙꽃이 변하더라. 얼굴빛이 바뀌더라. 학장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종 친다. 중국에도 있는 거야. 중국에도 있는 거야. 그게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씨 재수없게 종을 아니야 진짜.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표현이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중국에도 그게 다 통하는 표현들이구나. 통하는 말장난이구나. 좀 유치하지 어떻게 보면. 그 발음이 똑같다 그래서 그게 그거다.
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식의 아무튼 말장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종을 먼저 만들긴 했는데 우리나라 종은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코리안 베리라고 학명 자체가 코리안 베리야. 코리안 베리야. 중국 종보다 훨씬 좋고 그다음에 상징성도 다양하고 밑에도 여자들 그 치마 이렇게 이 요즘 치마 말고 조선시대 치마처럼 이렇게 조선시대 그 황진이 이런 거 하면 이렇게 그게 하후상박이라고 하후상박이 뭐냐면 위에는 얇게 입고 작고 얇게 입고 밑에는 속치마를 여러 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코르셋처럼 이렇게 풍부하게 돼. 그래서 하후 후하다고 이게 하는 하체는 후하고 상체는 박하게 예. 그래서 조선 말에 가면 그 하우상박 때문에 밑에는 이렇게 항아리 같고 큰 항아리 같고 그게 이제 엉덩이 큰 거 이런 것도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의 뽕인 거야. 엉덩이가 큰 것처럼. 왜냐하면 엉덩이 큰 걸 옛날에 좋아했잖아. 지금은 지금은 몰라. 옛날에는 다 그 만면우리감 뭐 할 때 얼굴이 약간 선풍기 같고 엉덩이가 크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게 말이 되나 싶기는 한데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님 될 사람이 아유 쟤는 엉덩이가 펑퍼짐한 게 애를 쑥쑥 잘 낳겠구만. 아 이런 거 했었잖아. 여러분이 그거 좀 들어봤지 않았나요? 여러분 세대까지는 좀 들어보셨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크게 그리고 상박이니까 상체는 굉장히 작게 입었는데 그게 이제 섹시 컨셉이 있어가지고 다 그게 또 이렇게 너무 얇고 작게 입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면 여기에 그 속살이 나오는 건 아닌데 겨드랑이 아니 요 틈새로 속옷 그게 비쳐야 돼. 움직일 때. 아니 진짜야. 그거를 조선 말에 조선 후기 사람들은 그걸 섹시하다라고 봤어. 살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속옷이 보이는 거지. 속치마 끝단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거 입어보시면 대충 그 봤을 걸 그거를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흰색이 보여. 한복 거기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날씬하게 착 만들면 기생옷이에요. 아 진짜야. 패션을 리더했던 게 기생이에요. 기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옷들이 점점 양반 반상 쪽으로 내려온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지.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왜 내 남편은 기생집으로 갈까? 나도 그렇게 입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패션의 완성은 옷이 아니었죠. 패션의 문제가 아니었죠. 아마 더 짜증 냈을 수도 있어. 에라이 씨 이러면서.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 그래서 그 종이 딱 그렇게 생겼고 항아리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님설에 의하면 옹관묘에서 한국 종은 시작됐다. 옹관묘에서 시작됐다. 옹관묘 아세요?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아구를 맞춰가지고 시신 넣는 거. 옹관묘. 거기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제설입니다. 제설. 중국 종 같은 경우는 밑에가 이렇게 암흑하게 안 돼요. 일본 종도 마찬가지고 거의 민자로 떨어집니다. 중국 종은 약간 나팔과로.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전 세계 종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말아버린다는 게. 그리고 왜 항아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삼국유사 손순매화조에 손순이 자기 아들을 묻으려고 했더니 돌종이 나왔더라. 자기 아들을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 밥을 자꾸 뺏어 먹어서 아들을 미쳤나 씨. 이게 뭔
그게 손순매화조예요. 손순이 애를 묻었다. 묻으려고 이렇게 팠는데 거기서 돌종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뜻인가 싶어서 그 종을 애를 안 죽이고 종을 매달아 놓고 쳤는데 그 청아하게 잘 소리가 나가지고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소식을 그 참 효자구나 이래서 뭐 쌀을 줬다. 내용은 그건데 돌종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면 뭐냐? 항아리 아니면 옹감묘 계열의 어떤 돌함 같은 거였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거를 종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거는 불교 시대의 종틀의 그것과 유사한 거지. 그 얘기는 항아리 디자인에서 옹감묘 같은 그런 식 디자인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착각할 정도의 뭔가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종하고 다르다니까. 이게 영향을 받은 건 맞아. 근데 갑자기 비약적으로 확 바뀌어.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식의 어떠한 구조가 뭔가 들어간 게 있거든. 그거를 딱히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손순매화조의 근거에서 옹감묘와의 그런 설정이 아니었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딴 놈은 얘기하는 것도 없어. 딴 놈은 얘기 자체도 안 해. 그냥 중국적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변형시켰다. 근데 그 변형이 단순 변형이 아니고 한 차원이 훨씬 높은 걸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중국종하고 한국종하고 가장 큰 특징 얘기하면 중국종은 맨 위에가 쌍용이에요. 쌍용. 용이 2마리라고. 우리는 단용. 용 1마리. 그리고 요 기둥, 그거를 음통, 음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만파식적입니다. 만파식적. 만파식. 그거 설명해 주면 긴데 아까워서 안 해야겠다. 자꾸 얘기해 주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힘들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 기둥 그 음관 음통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노이즈 캔슬링 그래가지고 그 안 좋은 소리들을 이렇게 약간 죽이는 기능. 우리 그 스피커나 이런 거 귀에 꼽는 이어폰 이런 거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잡음이 이렇게 쫙 좀 줄어드는 거죠.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게 잡음을 약간 잡는 효과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식한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통문불이라고 부처님이 내려오시는 통로예요. 부처님 내려오시는 통로예요. 그런 거 다 내가 생각. 아직 논문을 못 썼어. 근데 왜냐면 시간이 없어. 근데 위패도 그렇고 위패에도 위아래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원래 위패는. 여러분이 그런 위패를 못 보셨으면 짭을 본 겁니다. 짭을 본 겁니다. 원래 구멍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그게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위아래로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거기에 종에도 내려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구멍이 있는 거고, 탑에는 문비 모양이라 해서 문짝 모양을 해서 출입한다라는 상징을 놓는 거고, 가사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연결 구멍이 있어요. 조계종 가사에는 없어. 지금 조계종 가사는 이건 다 개량된 약간 족보 없는 거기 때문에 원판에는 있어요. 원판에는 있어. 그리고 그 이름이 통문불이에요. 작법기감이나 조선시대 의식문에도 그 얘기가 다 나와.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스님들이 입는 승복이 개량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이거 다 개량된 거예요. 전부 개량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제 도포 같은 옷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 구멍 뚫려 있거든. 이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구멍이 있으면 안 돼. 이거 현대 개량하면서 구멍 낸 거예요. 바람 통하라고. 여기 구멍이 없어야 옛날에는 여기다 물건을 넣었어. 물건을 넣었어. 호주머니가 따로 없거든. 그러니까 다 개량된 거야. 최근에 다 개량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옛날 기준에서 이렇게 보면 옛날 거보다는 약간 더 세련됐어.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개량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약간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의미는 살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 우리 사홍서원 할 때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할 때는 안 한다니까 저를. 그리고 불도무상 서원성 할 때만 한다고. 이렇게 3번. 그거는 방금 얘기한 그 사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로 할 때는 4번. 사배는 죽은 사람에 대한 예입니다. 세상에 산 사람이나 부처님을 상대로 사배를 한다는 예는 없습니다.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짝수에는 죽은 사람의 예고 홀수에는 산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에 대한 예예요. 왕조국가 시절에 임금한테 사배하잖아요. 날라갑니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다 그런 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래 작곡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짓을 하는 거거든.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모르면 우리한테 좀 물어보라고. 살면서 누가 물어보는 놈이 없어요. 다 그런데 룰들이 있어. 룰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노래로 사홍서원 할 때 나는 3번째 인사 안 한다는 거. 나는 안 해요. 얍삽하게. 왜? 그게 부처님을 욕먹이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사실 잘 몰라서 이게 힘든 경우, 이거 구멍 뚫는 건 관계없어요. 여기다 물건 넣는 사람은 지금은 없으니까. 하지만 저 통문불 같은 거 없어진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스님이 작법을 하거나 법문을 설하실 때 그 가사를 수하면 부처님이 거기에 그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가 부여되는 거거든. 근데 거기가 막혀가지고 부처님이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산타크루스가 내려가야 되는데 굴뚝이 폐쇄됐지. 공구리로 채워버렸지. 의식이라는 게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할 때 보면 불타부중 광림법회, 달마부중 광림, 부처님께서 빛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야. 그 도량에 오십시오. 다 그게 의미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설정들을 잘 모른다는 게 조금 안타깝죠. 우리는 가사 가지고도 논문을 썼어.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잘 안다고. 어떻게 보면 가사 갖고 논문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날걸. 잘 알아. 내가 안 쓴 영역이 뭐가 있겠냐. 이런 것도 처음에 하면 사람들이 약간 비호감이 이랬는데 그나마 이제는 뭐 별 신경 안 쓰더라고. 저놈은 그러려나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내려오는 게 부처님이 내려오시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근데 디자인이 대나무 디자인이에요. 그 음통 그 디자인이 대나무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만파식적의 모티브가 들어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파식적이 태평성대를 만들어내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음악으로 태평성대를 연다는 거는 유교적 관점이죠. 유교적 관점. 최고의 태평성대는 음악이 흐르는 세상이에요. 조화로운 세상. 그리고 불교에도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사천왕 중에서 동방지국천왕 비파 들고 있잖아. 아니 전쟁터에 갑옷 입고 나가는 놈이 무슨 비파를 이런 비파에서 뭐 응원가 하나? 그 삐끼삐끼 춤 뭐 이런 거? 뭐 하지?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서역에서 들어오는 구조에서 약간씩 뭐 변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방지국천왕이 뭐 건달바를 관리하고 이러니까 기쁨조 관리하니까 비파 갖고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좀 뭐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옆에 보면 젖꼭지가 36개, 9개씩 4, 9, 36, 9개씩 돼 있어요. 9개씩 젖꼭지. 그거를 원래 이름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안 찾아봐서. 근데 유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젖꼭지예요. 젖꼭지. 예, 젖꼭지 유두. 그렇게 해서 옛날에도 유두라고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예. 근데 공식 명칭은 유두입니다. 유두, 젖꼭지.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즘 뭐 남사스럽다 어쩐다 뭐 이러니까 유두라고 하지 말고 연뇌, 연봉, 연꽃봉우리라고 하자. 연꽃봉우리 아닌데. 연꽃봉우리 같이 생긴 것도 있는데 그냥 진짜 근데 젖꼭지가 그렇게 이상한가? 난 잘 모르겠던데. 젖꼭지 아니 여자 젖꼭지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젖꼭지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상원사 동종 같은 경우는 여자 젖꼭지, 에밀레종 같은 경우는 남자 젖꼭지. 가보시면 압니다. 가서 보면 그 차이가 뭔지를 압니다. 모르면 말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9개씩 4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라고 하는 거는 양의 극수, 그 주역에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4개의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계절, 동서남북을 사계절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9개씩 4개니까 4, 9, 36이잖아. 그러면 360일, 1년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그 위쪽하고 그 아래쪽에는 상대 하대에는 이제 보상화문, 연꽃이나 안 그러면 그 모란 이렇게 좋은 꽃 덩쿨무늬를 이렇게 합니다. 이 덩쿨무늬의 기원은 인도 아니고요. 인도 아니고 포도 덩쿨무늬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페르시아 쪽에서부터 그렇게 덩쿨무늬. 그리고 페르시아 쪽 덩쿨무늬에서 가장 유명한 거 아라베스크입니다. 아라베스크 처음 들어봐요? 너무 그렇게 처음 들어본 척 하지 말고 이게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 들어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좀 모르더라도 들어본 척하고 나중에 집에 갈 때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면 돼. 아라베스크 이렇게. 괜찮아. 어차피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살려면 그렇게 하면 자연스님이지. 그래서 보통 포도 덩쿨에서 그게 유행을 하는 거고, 그렇게 덩쿨 무늬가 안 질리고 바닥에 깔아주는 걸로 참 좋아요. 그러니까 쫙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화려하면 그게 당나라로 들어오면서 영향을 받아서 재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꽃이 핀 화려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보상화문이라고 하고, 약간 수수한 덩쿨 무늬가 되면 인동무늬라고 합니다. 인동문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있어. 인동초라고 하는 게 있어. 인동초 문양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인동이라고 하는 게 꽃 망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을 난다라는 뜻이니까 꽃망울로 겨울을 나거든, 꽃이. 그리고 봄이 되면 피는 거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안 핀 거를 인동이라고 한다. 라는 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막 확실하게 정리되고 이런 게 없어.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쟁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쟁이들은 근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용어들도 상당히 저렴하고 뭐가 이렇게 딱히 그게 없어.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막 뚜렷하게 뭘 잘 정리를 못해. 그냥 하다 보니까 앞사람 걸 이렇게 따라하고 뭐 하면서 이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용 한 마리, 그리고 구멍 뚫린 음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건 통일신라 종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다른 종들은 구멍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구멍 뚫린 거 보려고 상원사 종 안에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죠. 구멍 보여요. 아 진짜. 진짜 보여. 성덕대왕 신종도 한번 기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두드려 맞을까 봐. 거기 아마 레이저 설치돼 있을 거야. 레이저 설치. 요즘은 다 그 박물관에 레이저 설치하거든요. 레이저로 그러니까 들어가면 뭐 팔다리가 잘립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 삑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보고 그 관리자가 이렇게 모니터로 보고 거기 빨리 나오세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나온다. 이거 이 방송이 나와. 그렇게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 뻗떡 들어가서 보고 나와도 돼요. 왜? 그 사람이 뛰어오는데 시간이 걸려. 보고 이동하면 돼. 안 잡혀. 참 좋은 거 가르친다. 참 좋은 거 가르친다. 궁금하지 않아? 구멍 어떻게 뚫렸는지? 제가 상원사 동종은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 그 안쪽에 들어가서 구멍 사진을 찍었어요. 재밌잖아. 재밌잖아. 진짜 재밌으려면 내가 그 종 안에 들어가서 구멍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쳤으면 종을 쳤으면 더 재밌는데, 그지? 그런 게 진짜 신기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용 한 마리 용, 그 다음에 이렇게 음통 음관이 있고, 그 상대 하대에는 요게 이제 보상화문, 보통 연꽃 보상으로 넣든지 모란 보상으로 넣든지 뭐 이렇게 해서 넣고, 덩쿨 무늬로 넣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4개 유곽이라고 합니다. 유곽 4개가 있고, 그 안에 유두 젖꼭지가 9개씩 4군데 360개가 있고, 그리고 당좌는 연꽃이 핀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종 치는 데인데, 그거는 이제 연꽃이 피어 있으면 무조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구멍이 뚫리고 부처님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진다. 어떻게 보면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풍마 경전 이렇게 티베트 사람들이 경전을 찍어서 바람 부는 데다가 이렇게 펼쳐놓으면 그 바람을 타고 경전의 공덕이 흘러간다. 근데 우리도 부처님을 상징을 하는 종을 만들어 놓고 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과 퉁친다가 있어.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듣는 사람이 지옥 중생은 다 구제가 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의 기본 형태는 그렇게, 그리고 그 당좌라고 하는 종 치는데 바로 옆쪽에 보면 이제 비천상 같은 경우가 있어요. 비천상은 신입니다. 나르는 신, 비천이에요. 천이라고 하는 건 신이라는 뜻이고, 비는 나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양 비천상이에요. 하양 비천상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놈이라고.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라고. 이게 동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불교도 그렇고 인본주의적 특징이거든요. 기독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신에게 다가가는 똘마니의 자세를 취하는 거고, 불교는 신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어. 네가 내려와. 내려오는 상인지 올라가는 상인지 어떻게 하느냐? 옷이나 날개들이 이렇게 옷자락들이 펄럭이는 게 위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내려오니까 이렇게 펄럭인다고, 위로 펄럭인다고. 밑에서 올라가는 구조면 밑으로 이렇게 하향이 되겠지, 이게. 아니 그럴 거 아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하향 비천상이라고 합니다. 하향 비천상, 내려오는 비천상. 신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걔네들은 악기나 향로 같은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상원사 동종에 그거 있을 거예요. 저 공흥, 비파, 그 다음에 생황, 이렇게 부르죠. 생황 아세요? 생황? 이렇게 생겨가지고 파이프 같이 생겨서 이렇게 생황. 봉황의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악기. 몰라, 뭐 봉황 소리를 네가 들었냐, 내가 들었냐? 봉황 소리가 나는지 닭 소리가 나는지 뭐 알 게 뭐야?
이런 거 진짜 좋은 거예요. 왜? 피아노 이런 거 만들면 소리 잘못 만들면 사람이 이 소리가 왜 그래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봉황 소리. 야, 내가 이렇게 만들. 왜 소리가 왜 이래요? 봉황 소리. 봉황 소리가 이거예요? 안 들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고. 그러면 악기를 만들었는데 소리가 약간 달라. 똑같은 봉황 소리인데 왜 소리가 달라요? 그럼 종이 달라. 봉황 종류가 다르다고. 개 소리는 다 똑같냐? 개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뭐 치아와나 이런 건 앙탈개하고 뭐 그렇잖아. 종이 달라 종이.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악기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저 에밀레종에는 향로, 병향로라고 자루 달린 향로 이렇게 딱 손을 휴대용 향로입니다. 이렇게 딱 대리미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미. 월정사 그 팔각구순서터 앞에 있는 그 보살상도 원래는 그 병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이제 형편 어려울 때 뺏겼지. 다 동으로 된 거라서 옛날에 훔쳐가요. 훔쳐가. 그렇게. 그리고 서양종과 동양종의 가장 큰 차이는 서양종은 추가 안에 있어요. 안에서 소리를 해요. 안에서 이렇게 방울 이렇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종 자체를 땡겨요. 저 성당종이나 이런 거 봐봐. 옆에를 땡겨. 추는 있고 종을 땡기면 애가 종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나팔 모양이고 높이 걸게 돼 있어요. 높이 걸게. 그래서 종탑은 다 높지. 그 성당들 가봐. 종탑은 다 높아. 그거 궁금해가지고 올라가 보잖아. 다리 되게 아파요. 좁은 데로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 아파트 그 계단하고는 비교도 안 돼. 진짜 좁아요. 이렇게 해서 기어 올라가면 다리 그렇게 아파. 그럼 뭐 경치가 대단한 게 보이느냐? 안 보여. 그래도 대단한 걸 본 것처럼 내려와서는 얘기를 합니다. 왜? 안 간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야, 너 그거 안 올라가 왔으면 여기 다시 와야 된다. 이러면서 올라가 보면 다리만 아파. 올라가면 뭐 대단한 경치 있나 싶어서 올라가면 무슨 생각 드냐면 또 내려가야 되나? 이 생각 들어. 이 생각. 그리고 동양종은 밖에서 치고 나무로 칩니다. 서양종은 쇠로 쳐. 쇠에서 쇠로 쳐. 그 추도 쇠입니다. 그래서 서양종은 땡땡땡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학교종이 땡땡땡의 그 땡땡땡 종은 서양종이었어. 동양종은 그렇게 소리가 안 나요. 그렇게 소리가 안 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은 좀 높이 달아요. 그런데 우리는 낮게 답니다. 종을 낮게 답니다. 그래서 밑에를 또 항아리를 아예 심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 종의 아구에 맞춰서 항아리를 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밑에를 좀 오목하게 파요. 그러면 종소리가 종을 쳤을 때 위아래로 공명하고 좌우로 공명하게.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에밀레 종 같은 거 한 번 치면 한 3분씩 갑니다. 에밀레 종 소리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에밀레 종 녹음해가지고 팔아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틀어줘요. 그럼 다운도 하게 해줄 걸 아마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들어보면 뭐 감동적이냐? 그냥 종소리요. 무슨 뭐 대단한 뭐 애기가 우는 소리 같다. 애기 우는 소리 같지는 않고 제가 느낌으로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거예요. 고양이 우는 소리. 목쉰 고양이가 있어. 애기 우는 것처럼 고양이 우는 애들이 있다니까. 야옹 우는 게 아니고 아니야 야옹이라고 안 울어. 약간 허스키 고양이들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고양이 내가 참 공부는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책 좀 읽으려고 하면 이놈 새끼가 얼마나 우는지 그게 나는 그때는 몰랐어. 얘네들이 왜 우는지.
나중에 알았지. 발전기야. 우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 나가가지고 짱돌 던지고 했었지.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서울에서 다 있었던 일들이야. 근데 제가 들은 걸로는 그런 고양이 소리. 차라리 야옹은 듣기 좋은데 이렇게 좀 아무튼 재밌었어요. 그래서 에밀의 종소리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된다더라. 그리고 그게 이제 뒤에가 이렇게 웅 하면서 오는 걸 맥놀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애기 울음소리랑 뭐 비슷하네 어쩌네 뭐 이런 썰들이 있죠, 썰들이. 예, 그리고 제가 밝혀낸 거잖아요. 그거 애 안 들었다. 애가 안 들은 이유는 그게 종 갖고 그 종이라는 한자 가지고 말장난. 아까 그 사도 말장난인 거고, 사 뭐 종친다 이것도 말장난인 거고, 그거 말고 예전에 칙자파자라고 한자들을 결합시키고 깨트리면서 말장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위초지왕 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 글자를 결합시키고 깨트리고 하는 거거든. 18자가 왕이 된다. 18자. 그 다음에 송광사 할 때는 거기에 국사가 뭐 16국사가 나온다. 소나무 송자를 쪼개면 10. 이게 공자는 이게 사람 그 공 있고 나무 목자를 쪼개면 18. 18. 그래서 원래는 뭐 18국사가 나오는데 뭐 16국사만 나와서 2명을 기다려야 된다는 동작. 그냥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 그게. 근데 옛날 한자에 능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되게 잘했어요. 그런 걸 뭐 측자 파자라 그래. 글자를 깨트리고 조합시키고 이러면서 말장난하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난주인가 언제 제가 밴드에도 올려줬잖아요. 그 초재진보 이런 것도 그게 장난이에요. 글자를 하나로 네 글자를 하나로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장난하는 거거든. 예, 그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라는 글자를 보면 종은 두 가지로 써요. 쇠금자에다 금속이니까 쇠금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거울 중자를 써요. 종은 무거울 중자를 써요. 그러니까 쇠붙이 중에서 됐다 무거운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맞을 거예요. 그 예전 기준에서는 종보다 무거운 놈은 없을 거야. 쇠붙이 중에서. 그냥 생각해 봐도. 그리고 또 한 글자는 쇠금자에다가 아이동자를 써. 그래서 아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쇠 안에 아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왜 아이동자를 썼냐면 잘 울어. 빽빽거리고 시끄럽대. 그래서 아이동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진료적 속성으로 보면 무거운 놈이고, 종은 무거운 놈이고, 이거는 타악기적 속성으로 보면 잘 우는 놈이야. 시끄러워. 그래서 아이동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종 안에 중이 들어있고, 무거울 중자니까 중이 들어있고, 애가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쌉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한자를 좀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전통 문화를 아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자 교육을 잘 안 받으니까 그런 거를 잘 모르고 뭐 애가 들어갔다는 둥, 그 민간에서 쉽게 말해서 민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그리고 어떤 명품에는 전설이 깃들면 더 아름다워 보여. 스토리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 이야기다더라. 라는 정도 얘기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